네, 오늘은 동사를 찍어 볼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것까지 하면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동사라는 친구를 오늘 같이 한번 바로 볼 건데 여러분 일단 근데 이 동사라고 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의 영상을 정말로 많이 시청을 이제 봤다라고 하시면은 아시겠지만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동사를 모르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문제도 동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회화했을 때도 이 동사를 제대로 써야지 영어의 어떤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동사라는 개념 자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기는 하는데 먼저 이 동사라는 사전적 정의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사라고 했을 때 사전적 정의는 쭉 요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는 동사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동사가 조금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얘가 엄청 다양해요. 근데 엄청 다양하다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부류로 일단은 분류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늘려감에 따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이 세 가지의 분류는 동사라고 했을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상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고 움직임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talk, 그 숨쉬고 있는 breathe, 보고 있는 watch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study, 먹고 있는 eat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동사입니다. 내가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동사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다음 편에 형용사 할 건데 형용사랑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만 하는 거고 이 동사가 일반 동사는 그리고 이제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그리고 당연히 과거. 근데 이제 과거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는 과거 분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이런 것도 다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건 누가 외워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eat, ate, eaten 이거 있잖아요. write, wrote, written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법과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시제가 있기 때문에 시제도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동사는 내가 직접적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 동사가 근데 사실상 문법적 강력함은 가장 동사 중에 적어요. 그러면 일반 동사 위에 있는 친구가 바로 뭐냐면 비동사입니다. 자, 이 비동사는 여러분 우린 이미 알고 있어야만 해요. am, are, is, was, were 이거잖아요. 그래서 am, are, is, was, were 이 다섯 가지의 친구들 물론 be를 포함해서 이 여섯 가지는요. 해석을 했을 때 직접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 사용하는 거였냐면 다음 시간에 배울 형용사랑 보통 사용을 하는 거였고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떤 상태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고요. 어디에 있다 라고 해석을 보통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착각하는 hungry 몇 번 말했어요. hungry라고 하면은 배고픈 이란 뜻인데 배고픈 건 동사가 아니에요. 선생님 저 배고플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행동이 아니라 나의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형용사 편에서 한 번 더 다루긴 할 거지만 그가 배고프다가 절대 he hungry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뭐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고 싶으면은 상태 앞에는 비동사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he is hungry 이런 식으로 you are angry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상태를 나타냈을 때는 비동사와 함께고 이 비동사의 뜻이 뭐뭐이다. 근데 아까 어디에 있다 라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Rebecca is in her living room 이런 식으로 레베카는 그녀의 거실에 있다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있는 것도 나의 상태가 되죠. 내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비동사와 함께 쓰셔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 비동사 하면 사실 동사 끝난 거예요. 물론 세세하게 공부하면 훨씬 많지만 하지만 이거 말고도 조동사라는 동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친구가 가장 강력합니다. 이 강력한
복잡하다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나중에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씩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떤 동사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시제를 판단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일반 동사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이 비동사고요. 그 다음이 조동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출 수는 있어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동사 중에 조동사는 뭐냐면 보조 동사예요. 그 말은 일반 동사와 비동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동사고 이 조동사는 조동사 편이 은근 되게 제가 요점을 딱딱딱 집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동사 편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 조동사는 can, will, may, must, should 이렇게 can, will, may, must, should 이 5개를 기초적으로 두고 있는 동사인데 일반 동사나 비동사 앞에 붙어서 보조해주는 역할, 해석을 보조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I swim, 나 수영해 라는 단어에 I can swim이 돼버리면 나 수영할 수 있어, 수영을 할 수 있다. 그 수영이라는 일반 동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게 조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I should swim 여러분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I should swim이 돼버리면 나는 I can swim, 나 수영할 수 있다 해서 I should swim이니까 나 수영하는 게 좋겠어 이런 식의 해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라는 개념은 내 행동을 나타내거나 내 상태가 어떻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이러한 일반 동사나 이제 비동사를 꾸며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동사가 있구나 라는 어떤 동사의 개념 머릿속에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걸 할 거예요. 형용사랑 부사를 해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형용사랑 부사도 다음 시간에 한번 꼭 보도록 할게요. 지금 품사가 벌써 그래도 절반을 쫙쫙쫙 달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점. 자, 그러면 다시 다음 시간에 우리는 형용사, 부사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